교과서로는 12쪽을 먼저 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2학기부터는 우리가 한국사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할 건데요. 많이 기다렸죠, 여러분? 학생들 중에 세계사보다 한국사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한국사 중에서도 조선 말기 이후인 근대와 현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근대라는 파트가 좀 중점적일 것 같은데 이 근대 시대가 우리 서양사 할 때 배웠잖아요. 바로 서양사에서 그 시민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그때를 근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서양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간에 일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 그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근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야, 스스로 권력을 막 투쟁해서 막 얻으려고 했던 서양의 그런 혁명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그 혁명이 앞서 독립이라는 과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약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개혁을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그 개혁이 연달아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 나라를 빼앗겨. 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독립의 과정 속에서 이 독립의 주체로 국민들, 이 일반 백성들이 활약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권리의식, 민주의식 이런 게 성장을 하고 현대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근대가 상당히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 파트가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1대에 비해서 좀 얇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압축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여러 사연들이 담겨 있다는 거지. 솔직히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준으로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막 내가 저 시대 타임머신만 있으면 가서 막 뜯어 고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마음 아픈 시작점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많이 출연하시는 아저씨고요. 그만큼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온 아저씨가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아저씨인데요. 바로 이 조선 말기 상황이 좀 안 좋았거든.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보려고 했던 첫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스타트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조선을 어떻게든 강화시키려고 했던 발전시키려고 했던 조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개혁하려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추구하는 개혁의 모습이 좀 달라. 개혁 색깔 차이가 있거든. 요걸 좀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개혁을 했고 왜 그런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보려니까 당시 조선, 바로 19세기인데요. 이때 조선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 대원군은 개혁을 하려고 했었느냐? 나라가 개판이니까. 자, 우리 역사 1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2학년 때 말기 배웠을 거예요. 솔직히 이때 조선은 헬조선이죠. 그냥 조선이 아니라 정말 레알 헬. 나라가 개판 오브 개판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의미의 혼란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 혼란을 수습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바깥에서는 침략적인 접근들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 서양사에서 배웠듯이 이땐 제국주의 시대거든. 이제 서양 애들이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중국인이, 일본인이, 인도니 막 접근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 중국 옆에 있던 작은 나라, 조선에도 접근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대내적으로 국내 상황과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 배웠으니까 일단 먼저 대내적 상황입니다. 이때 조선이 개판인 이유 세도 정치라는 것 때문이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세도 정치 바로 순종, 헌종, 설종이라는 3대 임금 60여 년의 세월 동안 외척이라고 불리는 왕의 외가댁,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나 처가댁, 장인어른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던 그런 개판 정치였다라는 거죠. 이 정치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화되면서
원래 기구였던 의정부 대신에 비변사라는 원래 정식 기구도 아니었던 이상한 기구가 권력의 중심이 돼서 정치가 운영이 됐고요. 당연히 왕권은 굉장히 힘이 약해져서 왕이 허수아비 임금이었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 외척 세력들은 매관매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러면서 뇌물 받고 탐관오리가 나타나고 굉장히 사회가 문란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때 외척 세력을 활약했던 집안 기억납니까? 안동 김씨, 풍양조 씨. 특히 이 안동 김씨 집안이 가장 유명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특히 탐관오리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관리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야. 이 관리들은 돈을 주고 관직을 사왔기 때문에 관리가 되자마자 정말 백성들을 위해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전 뽑아야 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시 세금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굉장히 수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조선의 원래 세금 제도였던 세 가지 세금 제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세금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전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토지세, 군정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군대 가는 의무, 그리고 마지막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던 관곡, 요거 우리 배웠었죠? 이 황곡, 요 세 가지 세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결국 여기에서 버티지 못했던 당시 백성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난으로 우리 공경레이난 기억나나요? 옛날에 그 박보검하고 누구니 김유정 드라마 구구달 홍경레이난 있었고요. 그 뒤에 임술년에 진주 지역을 시작으로 대규모 봉기가 터졌다고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불리는 여러 차례의 밀란이 터져요. 그래서 나라 안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한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바깥으로 아까도 했지만 침략적 접근이 나타났다고 했죠. 이걸 상징하는 게 요상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당히 다른 모양의 디자인의 배가 나타났어. 우리가 이걸 이양선, 다른 모양의 배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고요. 기억납니까? 이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근데 이양선 타고 있는 애들이 또 생긴 것도 도깨비 마냥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눈도 시퍼렇고 머리도 노랗고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도깨비가 나타났구나.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막 저승사자가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청나라, 어, 혹은 물론 우리를 지켜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웃이었던 일본, 서양에서 문호 개방을 합니다. 즉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야. 서양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청나라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거 서양사 할 때 배웠어요. 바로 이 청나라, 중국 무슨 전쟁으로 무릎 꿇었었지? 아편 전쟁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아편 전쟁 때 무려 두 번이나 청나라가 서양하고 충돌하는데 두 번 모두 청나라가 패배해요. 특히 2차 아편 전쟁 때는 당시 청나라 수도였던 지금도 중국의 수도죠. 북경 베이징이 서양에게 짓밟힙니다. 불에 타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선 입장에선 대충격이었다는 거지. 이거 서양사 할 때 언급을 했었죠. 심지어 이 아편 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이러면서 항복을 선언했단 말이야. 항복을 하면서 이제 이 서양과 조약을 체결할 때 영프는 너무 먼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청나라 옆에 붙어 있던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가 이때 청나라한테 그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대가로 땅을 하나 받아. 이 땅이 연해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연해주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국경이 세종대왕 이후로 요런 모양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딱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만 국경을 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해주 요쪽일 때 요쪽일 때 이제 러시아가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전까지는 조선하고 서양이 그래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마주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국경이 마주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막 노란머리 애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보이는 거야. 북방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지? 그래가지고 나라 안은 개판, 나라 밖은 불안정,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당시 국왕이었던 철종이 심지어 아들 없이 자식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다른 왕족 중에서 양자를 들여가지고 왕위를 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고종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철종의 친척이에요. 친척. 한 조카쯤 되는 그 조카뻘 되는 친척인데 근데 이 고종이 당시 나이가 12살. 그래서 12살인 이 왕을 대신해서 누군가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왕이 나이가 어려,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외척 세력이 정권을 독점한 이유죠. 누가 보통 정치를 대신하지? 엄마잖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고종은 이때 아빠가 살아 있었거든요. 왕족이었던 아빠. 흥선군이고요.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군이 아니라 높여준다는 의미로 대원군이란 칭호를 받아요. 이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흥선 대원군이라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지는 왕이 아니에요. 본인은 왕이 아닌데 아들이 왕이 되면서 어린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막강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왕족 출신답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혼란한 조선의 상황을 수습해서 어떻게든 이 조선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걸 위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개혁을 했느냐?